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책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간 최근에 산 책들을 한두 권 정도 같이 보여드리는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렇게 책하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예전에는 책하울을 되게 자주 찍었던 것 같은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근에 좀 좋은 책들을 많이 사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요 책입니다. 이졸데 카림이라는 분이 쓰신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이고요. 타자 혐오라는 현상의 배경인 다원화 과정을 추적하고 정치적 욕망에 대해 분석하는 책이라고 알라딘 책 소개에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목차를 보면 동질 사회라는 환상, 다원화, 종교, 문화, 정치, 포퓰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책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이 부제에 이끌려서 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라고 쓰여 있거든요. 되게 강렬한 부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제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타자를 혐오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가? 라는 그 문장 안에 정말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엄청 많으면서 떠오르는 일들도 엄청 많고 진짜 굉장히 강렬한 부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정치, 그리고 세계적인 현상, 특히 좀 서양 국가들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이제 상황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다루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했지만 부제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에 네,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됐고 사실 제가 최근에 인스타 스토리에 진리니, 타자니, 존재니 하는 책들은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라고 신세한탄을 올렸었는데 이 책의 제목에 타자라는 단어가 있네요. 제가 그 인스타 스토리를 올린 날 이 책을 배송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배송 온 그 상자를 열어보고 인스타 스토리 삭제할까 그거 이랬는데 아무튼 농담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는 책이고요. 이 책도 읽고 감상을 공유할 게 생기면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되게 책이 표지가 되게 예술적인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을 하나를 샀고 그 다음에는 이 책을 샀습니다. 융심리학 입문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켈빈 S. 홀, 버논 J. 노드비 라는 분들이 쓰셨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융심리학에 대한 입문 책이고요. 되게 직접적인 제목이죠. 융심리학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좀 알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막학기 때 학교에서 심리학개론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꿈의 해석을 읽다라는 책을 읽었었잖아요. 그거는 프로이트에 관한 책이었는데 그거를 읽고 나서 융에 대한 책도 읽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책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안 사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워낙 장바구니에 몇십 권의 책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사는 거를 까먹고 있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이 책은 뒤에 재미있게 읽고 쉽게 이해하는 융심리학이라고 느낌표까지 붙어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문구이지만 재미있게 읽는 건 재미있게 읽는 건데 쉽게 이해하는 쉽게 이해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문구를. 이 책이 보시면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한 20 몇 쪽? 230쪽? 뭐 이 정도 되는 책인데 이런 얇은 분량 안에 방대한 양을 좀 쉽게 설명해서 넣다 보니까 깊은 내용을 알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평들을 봤어요. 근데 지금 전공 공부도 벅차서 골골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융심리학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엄두는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딱 요 뒤에서 얘기하는 재미있게 읽고 쉽게 이해하는 선에서 일단은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흥미가 더 생기면 그때 가서 더 자세하고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입문용으로. 네, 일단은 입문용으로. 좀 부담이 덜한 선에서 읽고 싶었고요. 되게 재미있어 보여요. 재미있어 보여. 사실 지금 전공도서 빼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재미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책들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9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입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9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이 새로 나왔는데 얘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까지 빨리 살 계획은 아니었어요. 일단 지금 학교에서 그 제9회 2018년 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편집자 K라는 북튜버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문학동네 출판사의 편집자이신데 그분이 최근에 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영업을 당해서 샀습니다. 일단 이 2019 제10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의 경우에는 제가 그 지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9회 2018년 거랑 같은 시리즈이고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의 가장 최근 거입니다. 네, 2019니까. 그리고 요 책이 이제 10주년 특별판으로 나온 책인데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판을 냈다고 하는데 역대 젊은 작가상 수상 작가들이 1회부터 9회까지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3편씩을 추천을 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작품 7편을 묶은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편혜영, 김혜란, 손보미, 이장욱, 황정은, 정지돈, 강화길 작가님의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사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읽어온 거는 아니고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좀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건데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라는 게 등단한 지 10년 이내의 젊은 작가들이 한 해 동안 발표한 중단편 소설 중에서 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대의 감각이라는 것들과 또 신선한 매력, 그리고 젊은 작가들만의 어떤 그런 패기? 이런 게 많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국 문학, 특히 한국 소설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고전들을 읽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5,500원이고요. 이 책의 경우에는 7,700원인데 특히 요렇게 나오는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이 책은 원래 정가는 12,000원이에요. 근데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 따라서 출간 후에 1년 동안은 특별 보급가 5,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1년 뒤에는 이제 가격도 정가로 오르고
또 이 앞에 표지도 바뀐다고 합니다. 젊은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자라는 취지가 딱 드러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책이고요. 앞으로는 매년 사서 읽겠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사긴 했지만 그만큼 더 기대가 되는 책들이고 얼른 읽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2018 제9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은 거의 다 읽었어요. 이제 단편 한 2개 정도만 더 읽으면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다 읽고 이 책들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위저드 베이커리 10주년 기념 리커버 한정판입니다. 저자는 구병모 작가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샀습니다. 네, 맞아요. 출간 10주년을 맞아서 교보문고에서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정판 리커버이고요. 사실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위저드 베이커리 책이 집에 3권이 있었거든요. 이 오리지널 양장본이 하나가 있고 어쩐 이유에서인지 엄마가 사셨던 요 반양장본 이게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재작년이었나? 알라딘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본투리드 프로젝트를 거쳐서 나왔던 요 리커버 특별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이미 위저드 베이커리가 3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샀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10주년이라는 그 의미가 또 특별하게 다가왔기도 했고 그리고 이미 3권이 있잖아요. 3권이 있는데 3권이 4권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샀습니다. 위저드 베이커리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한 2, 3학년? 그때쯤에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읽은 구병모 작가님의 책이었고 이 책 덕분에 이제 구병모 작가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고 또 저의 독서 인생에 있어서도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알게 해준, 소설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준 그런 되게 고마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덕분에 제가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 특히 소설을 되게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고 이 책 덕분에 제가 지금 북튜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책에 대한 애정이라는 씨앗을 이렇게 콕 심어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정말 소중한 책이고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커버의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정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빨리 안 사시면 나중에는 구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교보문고에 달려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교보문고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온라인에서도 당연히 판매를 하고 있고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이로써 위저드 베이커리만 집에 4권이 있는 그런 덕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오랜만에 책하울을 찍어봤는데요. 사실 권수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다들 너무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한국 소설을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한국 소설을 아무리 많이 사도 죄책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통장 잔고는 정말 쑥쑥 비어져 가고 있지만 죄책감이 들지 않네요. 전공인 걸 어떻게 해. 전공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이유야. 앞으로는 더 많은 책들을 사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에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